당장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오늘 당장 잘라버린다. 최상무가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서윤의 뺨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깨진 안경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동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윤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보인 순간 최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 화면이 켜져 있었거든요. 감히 녹음을 해? 인연이 정말. 그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휴대폰을 벽으로 집어던진 바로 그때 VIP 룸의 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살기등등하게 들이닥쳤고 그 뒤로 차가운 눈빛의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게 뭐야? 재벌가 며느리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최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복수와 배신, 그리고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의 프라이빗 한우 식당 VIP 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메뉴가 깔린 태산그룹 영업팀 회식 자리였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석에 앉은 최상무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최상무가 빈 술병을 흔들어 보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한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야, 너희들. 회사에서 이런 자리 만들어줘도 고마운 줄 모르나? 최상무가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들어 올렸어요. 입사 3년 차 대리 이서윤의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시어머니라는 발신자명을 확인한 서윤이 조용히 수신 거부를 눌렸어요. 야, 이서윤. 최상무가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딴짓하지 말고 여기 와서 술 따라.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상무 앞으로 다가갔어요. 최상무가 자신의 전용 글라스에 소주를 가득 채워 서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원샷하고 앉아. 빨리. 죄송하지만 회사 사규에 음주 강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서윤이 정중하게 술잔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뭐라고? 사교? 너 지금 나한테 사교 들먹이는 거야? 최상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물수건을 바닥에 패대기치며 벌떡 일어섰어요. 이 자식아, 사교가 뭔지 알아? 내가 곧 사교야. 내 말이 곧 법이라고. 다른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서윤을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상무님, 저희 회사는 건전한 회식 문화를 지향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건전한 회식 문화? 웃기네. 너희 부모가 뭘 하길래 이렇게 건방져? 최상무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아, 맞다. 시골에서 논밭이나 매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딸도 이 모양이네. 최상무가 서윤의 부모 직업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욕하지 마세요. 인연이 정말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격분한 최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온 체중을 실어 서윤의 뺨을 강하게 내려쳤어요. 찰싹?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윤의 고개가 크게 돌아갔습니다. 충격으로 서윤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날아가 깨졌어요. 어머나! 여직원 하나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윤을 부축하지 못했어요. 입가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오늘 당장 잘라버린다. 최상무가 위협하며 소리를 질렸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알겠어? 상무님, 그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한 남자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뭐, 너도 같이 나가고 싶어? 최 상무가 그 직원을 노려보며 위협했어요. 남자 직원이 고개를 떨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윤이 깨진 안경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녹음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뭐야, 이거. 최 상무가 녹음 화면을 확인하고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감히 녹음을 해? 인연이 정말. 그가 달려들어 서윤의 휴대폰을 낚아채 벽으로 집어던졌어요. 휴대폰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부품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너 정말 죽고 싶어? 최 상무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렸어요. 서윤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VIP룸의 미닫이 문이 양쪽으로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살기등등한 최 상무와 서윤 사이를 신속하게 가로막았어요. 뭐야, 너희가 누구야? 최 상무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대답하지 않고 단단히 벽을 만들었어요.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만든 길 사이로 우아한 여성이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위에 코트를 걸친 홍 여사였어요. 인근 호텔 행사를 마치고 온 듯 완벽한 차림새였습니다. 홍 여사가 난장판이 된 술자리를 차갑게 훑어봤어요. 최 상무가 홍 여사를 알아보고는 즉시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 홍 여사님,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 상무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홍 여사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경호실장이 무언의 압박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홍 여사는 최 상무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장 서윤에게 다가갔어요. 그녀가 서윤의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술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게 뭐야? 홍 여사가 서윤의 상처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수행 비서가 건넨 구급 상자를 열어 직접 연고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최 상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놀란 눈으로 서윤과 홍 여사를 번갈아 봤습니다. 홍 여사가 조심스럽게 서윤의 뺨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줬어요. 미안해. 내가 늦었구나. 홍 여사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태산의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최 상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홍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최 상무를 응시했어요. 그 시선에 최 상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홍 여사의 차가운 시선을 받은 최 상무가 목구멍에서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여전히 비굴한 미소를 지었어요. 홍 여사님, 저희가 직원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직원이 너무 버릇이 없어서. 최 상무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는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며느리야, 많이 아프지? 홍 여사가 서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맞아놓고. 홍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상무를 바라봤어요. 최 상무가 며느리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혹시 홍 여사님과 이서윤 대리가 내 며느리야. 해운그룹 부사장 박민우의 아내지. 홍 여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상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잡고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그럴 리가. 최 상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홍 여사가 수행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최 상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산그룹과의 모든 계약 파기 통보서야. 그리고 인수합병 검토서도 들어있어. 홍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 상무가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최 상무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홍 여사가 서윤의 상처난 뺨을 가리켰어요. 내 며느리 뺨 한 대 값이 태산그룹 전체 자산보다 비싸다는 걸 모르나? 홍 여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상무가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홍 여사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최 상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말단 직원 하나가 테이블 아래로 휴대폰을 내려 최 상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홍 여사가 또 다른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비서가 태블릿 PC를 꺼내 룸 안에 설치된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뭔가 투사되기 시작했어요. 최 상무가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든 내역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죠? 최 상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어요. 당신 비리 증거들이야. 하청업체 리베이트 장부도 있어. 홍 여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계속 올라갔어요. 자신의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자 최 상무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였어요. 용기를 얻은 직원들이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님이 김 대리에게 성희롱한 것도 있어요. 저희한테 욕설도 많이 하셨잖아요. 회식비를 개인적으로 쓴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직원들이 그동안의 분노를 쏟아내며 최 상무의 잘못을 증언했어요. 궁지에 몰린 최 상무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서윤도 사기 아닙니까? 신분을 위장하고 취업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요. 최 상무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사기? 우리 며느리가 뭘 사기했다는 거야? 홍 여사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면서 일반 직원인 척 했잖아요. 재벌가 며느리가 일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홍 여사의 말에 최 상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룸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잘생긴 남자가 변호사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여보, 늦어서 미안해. 박민우가 서윤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박민우 부사장인가? 최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내예요. 민우가 서윤을 감싸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동행한 경찰 간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 상무에 대한 특수 폭행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장입니다.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경찰관이 고발장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최 상무 씨,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경찰관이 다가가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억울합니다. 최 상무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했어요.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최 상무가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경호원들이 최 상무를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무가 룸 밖으로 사라지며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사건이 정리되자 홍 여사가 식당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피해 보상은 제가 하겠어요. 홍 여사가 정중하게 사과하며 카드를 건넸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때문에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서윤이 홍 여사와 민우의 호의를 받으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이미 정보를 입수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홍 여사님, 며느리분이 폭행당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태산그룹 인수설이 사실인가요? 이서윤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정체와 최 상무의 연행 장면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어요. 서윤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플래시가 계속 터졌지만 서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먼 곳을 응시했어요. 일주일 후 해운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홍 여사가 임원진들 앞에서 태산기업 인수합병을 공식 선언했어요. 태산기업을 완전히 인수하겠습니다. 경영권도 우리가 가져옵니다. 홍 여사의 발표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서윤이 태산의 신임 본부장으로 복귀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들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어요. 서윤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좋은 회사 만들어요. 서윤이 첫 업무로 부패한 임원진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최 상무의 측근들이 줄줄이 해고됐어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가 될 거예요. 서윤이 전 직원 회의에서 다짐을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서윤은 매일 현장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들을 하나씩 없애나갔어요. 야근 수당 제대로 지급하고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말요? 와, 드디어.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날 늦은 밤 서윤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서윤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과거 최 상무의 측근이었던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손에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수고하세요. 박 과장이 캔커피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박 과장님도 늦게까지 고생이네요. 서윤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지난날 제가 최 상무 편에 서서 본부장님께 못되게 굴었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서윤이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죄송한 마음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박 과장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였어요. 이게 뭔가요? 최 상무가 금고에 숨겨뒀던 미검토 자료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USB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이 고맙다며 USB를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 과장님 덕분에 정리가 빨라지겠네요. 천만에요.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과장이 인사하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서윤이 업무용 PC에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를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서윤이 의아해하며 폴더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그 사이 PC 백그라운드에서는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어요. 악성 코드가 몰래 설치되면서 태산의 핵심 기술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파일들이 외부 서버로 은밀하게 전송됐어요. 서윤은 단순한 파일 오류로 생각했습니다. 빈 폴더네. 실수하신 것 같은데. 서윤이 USB를 제거하고 퇴근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정리하며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 사무실 구석 파티션 뒤에 숨어있던 박 과장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박 과장이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업 완료했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과장이 건물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사용한 대포폰의 유심칩을 제거해 변기에 내려버렸어요. 후, 박 과장이 거울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박 과장이 태연한 척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서윤은 다음 날 대규모 신제품 런칭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리허설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발표 자료를 점검했어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네. 서윤이 혼잣말을 하며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태산의 미래가 걸린 행사였거든요. 어두운 사무실 안 서윤의 컴퓨터에서는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로그 기록이 차례대로 삭제되고 있었어요.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 서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출근했을 때는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태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런칭쇼 잘 되겠죠?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물론이죠. 다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서윤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향한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태산그룹의 신제품 런칭쇼가 화려하게 시작됐습니다. 홀로그램 영상과 함께 최첨단 기술이 선보였어요. 서윤이 무대 중앙에서 자신감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신기술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서윤의 발표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태산의 주가가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와,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직원이 흥분하며 실시간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모두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서윤이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행사의 피날레에서 서윤이 직원들과 함께 무대 인사를 했습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울렸어요. 정말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서로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밖에는 검은 승합차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어요. 수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참석자들이 술렁였어요. 이서윤 씨죠?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서윤이 영장을 받아보며 당황했어요. 산업기술 유출 및 경쟁사 매각 시도 혐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을 해주세요. 서윤이 항변했지만 수사관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3일 전부터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제보? 무슨 제보 말입니까? 행사 종료에 맞춰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수사관들이 서윤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항했어요. 같은 시각 서윤의 집무실과 자택이 동시에 급습당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컴퓨터와 서류들을 무작위로 압수했어요.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증거 수집이니까 협조해 주세요. 수사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서윤의 집무실 PC에서 기밀 도면을 경쟁사로 전송한 이메일 로그가 발견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메일 발송 시각이 어젯밤 11시 30분이네요. 바로 그때 용의자가 사무실에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로 확인했어요. 서윤의 가방에서는 박 과장이 건넸던 USB가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수사관이 USB를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방송사들이 재벌가 며느리의 이중 생활을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내보냈습니다. 속보입니다. 해운그룹 며느리 이서윤 씨가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산업 스파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어요. 해운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난 주주들이 홍 여사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경영진 책임져라. 주주들 돈 돌려내. 시위대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억울함을 호소할 새도 없이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검찰 호송차에 강제로 탑승했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서윤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서윤이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치욕스러운 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 과장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해고당할 것 같아서 박 과장이 거짓 자백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으셨나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아서 경쟁사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직접 본 겁니까? 네,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박 과장의 거짓 증언이 방송을 탔어요. 화려했던 런칭 파티의 여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윤이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어요. 변호사 선임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연락해 주세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 과장의 USB가 너무나 의심스러웠거든요. 분명히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서윤이 혼잣말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진범을 찾아내야 했어요. 서윤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구치소 접견실에서 서윤이 변호인단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검찰이 제시한 방대한 양의 증거 목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조작된 증거라는 말씀이시죠? 변호사가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증거 목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잠깐만요. 기밀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을 보세요.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시각을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이네요. 그런데 서윤이 갑자기 눈을 번뜩였어요. 그때 저는 호텔에서 리허설하고 있었어요. 확실하십니까? 물론이죠. 런칭쇼 준비로 밤늦게까지 무대에 있었거든요. 서윤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다른 설명을 내놨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전송이나 예약 발송도 가능합니다. 담당 검사가 서윤의 주장을 일축했어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시각 민우가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 팀을 고용했습니다. 사설 탐정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무죄를 입증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쓰겠습니다. 민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화이트 해커 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의 이메일이 외부망 접속이 불가능한 본사 내부 인트라넷 전용 IP에서 발송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민우가 물었어요. 범인이 이메일 발송 시각에 물리적으로 태산 본사 사무실 내부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화이트 해커가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 아내는 완전히 무죄네요? 네, 당시 호텔 리허설 무대 위에 있었으니까요. CCTV와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서윤의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입증됐습니다. 민우의 조사팀이 박 과장의 금융거래 내역도 추적했어요. 그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됩니까? 3억 원 정도 되네요. 일반 직장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탐정이 보고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 당일 박 과장의 계좌로 빚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거액이 해외에서 입금됐어요.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송금 출처는 확인됐나요?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보낸 겁니다. 실제 배우는 더 추적해야 할 것 같아요. 증거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홍 여사가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은 그녀가 검찰청 로비에 기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여사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무죄입니다. 홍 여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조작된 증거에 노란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음모입니다. 홍 여사의 강력한 규탄 성명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십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홍 여사의 등장으로 여론이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서윤에 대한 마녀사냥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으로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기소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증거 검토를 다시 해봐야겠어요. 담당 검사가 수사 방향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서윤이 민우와 면회했어요. 여보,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우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입증됐어. 그리고 진범을 잡을 계획도 세웠어. 민우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진범을 확실하게 잡기 위한 함정을 설계했어. 실행에 옮길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 완벽한 계획이야. 박 과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 민우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드디어 역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귀가 조치된 서윤이 민우와 함께 박 과장을 잡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해운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어요. 박 과장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민우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서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미끼를 던질 거야. 아주 달콤한 미끼를. 민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가 태산그룹산의 메신저에 특별한 메시지를 올렸어요.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이었습니다. 긴급 공지 압수된 파일들은 모두 암호화된 가짜였음이 판명됨. 원본 파일은 별도 서버에 보관 중. 보안상 이유로 곧 이전 예정. 메시지를 본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가짜였다고? 박 과장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넘긴 자료가 가짜였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그럼 원본을 가져와야지. 하지만 이미 보안이 강화됐을 텐데요. 그건 내 문제야. 원본을 가져오지 않으면 잔금은 물론이고 도박빚 사실을 회사와 경찰에 다 알릴 거야. 협박에 박 과장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전화를 끊은 박 과장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어떡하지? 이제 정말 끝이네. 박 과장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박 과장이 결심을 굳혔어요. 모두가 퇴근한 한밤중에 회사로 향했습니다. 보안실에서 마스터키를 훔쳐야 해. 박 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보안실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야간 경비원이 순찰을 나간 사이였습니다. 벽에 걸린 kit박스에서 서버실 열쇠를 빼냈어요. 이거다. 박 과장이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서버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컴퓨터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과장이 메인 서버에 접속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PROJECTORIGINAL 폴더를 찾아 클릭했습니다. 있다. 드디어 찾았어. 박 과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USB를 꽂고 파일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사 진행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0%, 50%, 70%. 빨리 해. 박 과장이 조바심을 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복사가 99%에 도달하자 갑자기 서버실 전체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어요. 뭐야? 박 과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겼어요. 문이 안 열려. 박 과장이 당황하며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버실 안쪽의 어두운 렉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박 과장이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어둠 속에서 서윤과 민우 그리고 형사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서윤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서윤, 너희가 여기 왜? 박 과장이 경악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함정에 걸린 거였습니다. 이건 함정이었구나. 맞아요. 당신을 잡기 위한 완벽한 함정이었죠. 서윤이 박 과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경찰관이 다가와 박 과장을 특수절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찰칵하는 소리가 서버실에 울렸어요. 박 과장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억울합니다. 박 과장이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압수된 박 과장의 대포폰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쟁사 임원과 주고받은 협박 문자와 통화 녹음 파일들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서윤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 민우가 서윤을 안으며 위로했어요. 드디어 진범을 잡았습니다.
이제 서윤의 무죄가 완전히 증명될 차례였어요. 경찰 조사실에서 박 과장이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박 과장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누가 사주했습니까? 최상무였어요. 교도소에 있는 최상무가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저를 시켰습니다. 박 과장이 드디어 진실을 털어놨어요. 어떻게 연락했죠? 면회 때 변호사를 통해서요. 기술 자료를 넘기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쟁사와는 어떻게 연결됐나요? 최상무가 소개해줬어요. 홍콩 법인을 통해 돈을 받기로 했죠. 박 과장의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3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도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한편 언론은 서윤의 무죄와 최상무의 옥중 범죄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이서윤 씨 무죄 확정, 진범은 태산그룹 박 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상무가 교도소에서 산업 스파이를 지시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연달아 보도됐어요. 경쟁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대거 투입돼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어요. 모든 컴퓨터와 서류를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쟁사 임원들이 당황해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서윤이 모든 혐의를 벗고 태산그룹 본사로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현관에서 환호하며 서윤을 맞이했어요. 본부장님, 돌아오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믿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모두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힘차게 외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요. 서윤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과 민우가 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 민우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앞으로는 평화로울 거야. 민우가 서윤을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무는 어떻게 될까요? 서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가중 처벌 받을 거야. 옥중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박 과장도 마찬가지겠네요. 당연하지. 산업 스파이는 중형이야. 두 사람이 차분하게 대화했어요. 다음 날 최상무가 추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도소 작업장에서 그 소식을 들은 최상무가 절망했어요. 이렇게 될 줄이야. 최상무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형량이 몇 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면회에서 말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최상무가 애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이 임원회의에서 다짐했어요. 본부장님을 믿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시련을 극복한 서윤이 더욱 단단해져 돌아왔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의 미래가 서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1년 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메인홀에서 서윤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태산과 해온을 대표하여
기조연설을 하는 자리였어요. 기업 윤리와 투명 경영이야말로 21세기 기업이 나아갈 길입니다. 서윤의 발표가 전 세계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어요.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윤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국의 한 교도소 작업장에서 최 상무가 낡은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서윤의 연설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최 상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세계 무대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일 안 해. 교도관이 거칠게 제지하며 최 상무를 다시 노역장으로 끌고 갔어요. 최 상무가 고개를 돌리며 TV를 바라봤지만 이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 귀국해서 홍 여사의 본가를 방문했어요.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집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해외 출장 고생했어. 홍 여사가 서윤에게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다 됐구나. 홍 여사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홍 여사가 안방으로 서윤을 불렀습니다. 금고에서 아름다운 앤티크 반지를 꺼내왔어요. 이게 뭐예요? 서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야. 후계자에게 주는 거지. 홍 여사가 직접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해. 홍 여사가 서윤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이 단단한 결심을 밝혔습니다. 민우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와인 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건배. 세 사람이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며칠 뒤 태산그룹의 신입사원 공채 면접장에서 서윤이 면접관석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한 지원자 하나가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앉으세요. 서윤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윤의 질문에 지원자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지원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서윤이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답변이네요. 서윤이 합격 통지서에 서명했어요. 퇴근길 회사 로비에서 민우와 홍 여사가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밝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오늘 면접 어땠어? 민우가 물었어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왔어요. 희망적이에요. 서윤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건물을 나섰어요. 황금빛 노을이 지는 빌딩 숲을 배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련을 딛고 단단해진 서윤과 가족들의 뒷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태산그룹의 로고가 석양에 물들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서윤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민우와 홍 여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힘차게 울렸어요. 모든 것을 극복한 서윤에게 더 큰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성장 드라마였어요. 처음엔 약한 모습으로 시작했던 서윤이 시련을 겪으며 점점 단단해져 갔죠.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누명을 쓰고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진실을 찾아내며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윤이 복수에만 매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벌하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신입 면접에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겠다던 지원자를 보며 미소 짓는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우리도 일상에서 부당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윤처럼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다면, 그리고 복수보다는 성장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